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같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데 1등과 꼴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수업을 받는데 1등과 꼴찌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원리일까요? 과외를 잘 받아서 학원을 기똥찬데 다녀서 글쎄요, 아직까지 이런 개념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창업 초년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비단 이건 프랜차이즈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독립 매장을 하고 계신 분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차이점 4가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내가 가맹점들 중에서 동네에서 1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길 수 있기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누르시고 인생에서 필요한 장사 마인드를 꼭 받아보시길 바래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1등 점주와 꼴찌 점주의 차이점은 바로 음식을 파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식당을 하면 음식을 팔아야지 도대체 뭘 팔까요? 1등 점주는 음식만을 팔지 않아요. 그는 컨텐츠 역시 같이 팔고 공유해요. 컨텐츠를 공유했더니 음식이 저절로 팔린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1등 점주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예요. 다만 꼴찌 점주님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컨텐츠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플러스 사장님에 대한 스토리도 포함이 돼요. 컨텐츠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장, 메뉴, 식재료, 손질 과정, 조리 과정, 손님, 동네 이야기 등 이 모든 게 다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기 나름인 거죠. 심지어는 사장님의 아주 소소한 개인사까지도 이 컨텐츠가 될 수 있고요. 1등 점주님은 이런 컨텐츠를 SNS에 올리기도 하고 매장에 붙여놓기도 해요. 한 번 올리고 한 번 붙였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죠. 천사는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천사가 되었다. 컨텐츠를 공유하다 보니까 음식이 자연스럽게 팔렸다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만 컨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의 저자 신태수님은 책에서 꼼수보다는 정수를 두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조금은 느리지만 손님에게 꼼수가 아닌 정수로 높은 만족도를 주는 사람이야말로 그 혜택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컨텐츠는 고객이 우리 매장을 생각하는 기준선을 다른 매장과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소스, 이 매개체가 되니까요. 두 번째 1등 점주와 꼴찌 점주의 차이점은 진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같은 브랜드라면 브랜드 인지도, 평판, 브랜딩 등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나겠지만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라면 사실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파리바게뜨가 경북에서는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고 서울에서는 이미지가 좋고가 아니듯이 지역 프랜차이즈 기반이 아닌 이상 대부분 비슷한 브랜딩으로 고객들의 인식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점주님들의 업무 방향이 진화형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때문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진화형은 본사에서 시키는 것만 하지 않아요. 본사에서 내려주는 배너, 포스터, 메뉴판, 매뉴얼, 스티커, 이벤트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본인 매장에 맞게 진화를 시켜요. 가령 이런 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본사에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말하는 제주도 여행은 사기꾼 업체들 말고 실제 여행권 추첨을 통해서 전국 딱 10명에게만 증정하는 걸 의미해요. 요즘 아직도 이 5만원어치만 먹으면 제주도 여행권을 준다는 식당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쨌든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통 이런 경우에 한 매장당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10명을 뽑는다면 매장이 500개라고 가정했을 때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걸 손님들도 단숨에 알아채기 때문이죠. 1등 점주는 이런 점을 바로 간파하고 담당 슈퍼바이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번 이벤트 열심히 홍보를 할 건데 머그컵이라도 사은품이라도 한 20개 달라고 말이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외에 추가로 실제 우리 매장 손님들을 위한 이벤트 역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전국 단위의 이름 있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장님 이전에 동네 사람들이 정감 있게 계속 방문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진화한 형태로 말이에요. 해당 이벤트 포스터 옆에는 이렇게 써붙여 놓겠죠. 응모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정품 고급 머그컵을 프리미엄 우선을 증정해 드립니다. 참 센스가 넘치죠. 이 반대로 꼴찌 점주님은 어떨까요? 본사에서 내려오는 포스터도 제대로 붙이지 않는 게 대다수예요. 응모도 하지 않는 이벤트 홍보에서 뭐 하나라는
혼자만의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저 포스터만 한 장 덩그리 붙여놓고 알아서 응모하겠지로 일관을 하고요. 본사에서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혜택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변화하는 매장, 이 생동감 있는 매장, 소통하는 매장이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라는 걸 망각하는, 진화하지 못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벤트 외에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참 많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1등 점주님은 본사에 더 요구하고 끈질기게 매장 발전을 위해서 담당자와 협의를 하지만, 꼴찌 점주님은 그저 왜 잘 나가는 브랜드인데 나만 장사가 잘 안 되나 고민하기 일쑤예요.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1등 점주라서 본사에서 잘 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잘하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열심히 하려는, 어떻게 해서든 개선하려는 점주마다 할 담당자, 이 본사는 거의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브랜드 선에서는 말이에요. 꼭 진심으로 본사에 요구를 해보세요. 세 번째 1등 점주와 꼴찌 점주의 차이점은 매출 겸손이에요. 보통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점주님들끼리 만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게 본사의 주체가 되었든 아니면 신메뉴 교육이 되었든 또 점주님들끼리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매출이 높은 점주님들은 어깨가 살짝 으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절대 1등 매장 점주님은 으쓱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저 겸손하게 상권이 좋아서 그렇다, 매출만 높다, 운이 좋은 것이다 라고만 할 뿐이죠.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시기, 질투, 열등감인 걸 알기에 사전에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매출과 차이가 있을까 싶죠. 이 장사라는 게 한 동네에서도 꽤 많은 매장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장님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매출이 얼마고 누구는 장사가 잘 되고 누구는 힘들어하고 등등 여러 말이 오가거든요. 그 와중에도 1등 점주님은 겸손을 잃지 않아요. 똑같이 시기와 질투, 열등감이 돌아올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더 깊은 전략을 가진 점주님들은 옆 동네에 같은 브랜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문을 내지 않아요. 배달까지 겸하는 최근 식당들의 트렌드를 봤을 때 배달 반경에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행동인 셈이죠. 반대로 꼴찌 점주님은 어떨까요? 평균 30만 원을 팔다가 딱 하루 100만 원을 팔면 바로 옆 가게로 바로 지인에게 전화를 하죠. 야, 오늘 얼마 팔았어? 오늘 얼마 파셨어요? 우리는 100만 원 좀 안 되는데 하면서 거들먹거려요. 평소에는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괜한 시기, 질투, 열등감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고 심리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져요. 그럼 매출도 덩달아 줄겠죠. 마지막 네 번째 1등 점주와 꼴찌 점주의 차이점은 본사를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사를 믿지 못하면서까지 해당 브랜드를 계속 운영하는 점주님들은 뭔 소리야? 라고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다만 본사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하기도 하고 또 밀어붙이기도 해요. 오로지 수익성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하진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오래갈 브랜드라면 말이죠. 이를테면 본사에서 쓰는 식자재 중에 직접 개발한 소스 2kg이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중에서 구입하면 이게 만약 15,000원이라면 유혹이 없을 수 없겠죠. 맛을 보니까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5,000원에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점주님들 중에 1등 매장은 거의 없어요. 이유는 마요네즈나 케첩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마트에서 사든 뭐 본사 걸 쓰든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똑같은 맛을 내지만 소스는 천지 차이예요. 함량이 다르고 걸쭉함, 즉 이 농도가 아예 달라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맛 차이, 식감 차이, 간장을 얼마나 고급진 걸 썼느냐, 치즈를 고단가 제품을 첨가했느냐, 어떤 당으로 달기를 조절했느냐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건 비단 소스뿐만 아니라 각 식재료에 있어서도 맛에 큰 편차를 보여요. 본사 매뉴얼과 다른 함량 미달인 치즈, 버터, 해산물 사이즈, 양념 등 수두룩하죠. 1등 점주님은 웬만해서는 본사 매뉴얼에 따르는 식재료를 이용하려고 해요. 무언가 달라도 다른 걸 아니까. 까다로운 입맛의 손님도 우리 손님 중에는 분명히 있다는 걸 아니까 말이죠. 다만 꼴찌 점주님은 본인 입맛에 비슷하면 바로 갈아치워버려요. 소스를 비롯해서 뭐 원팩 제품 역시도 단가가 1,000원, 2,000원 더 싼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물론 소스 장사를 하는 브랜드도 존재
존재하겠죠.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소스에 라벨 가리만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브랜드요. 다만 익히 알려진 브랜드들에서는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러므로 내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해당 브랜드를 선택을 했다면 믿고 따를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독립 창업을 했어야 하는 거고요. 꼴찌점주는 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A마트에 가면 1,000원 더 싼데, 이거 인터넷으로 100봉지 한꺼번에 사면 10% 할인인데, 브랜드를 믿지 못하면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필요해요. 1등 점주와 꼴찌 점주의 차이점 정리하자면, 첫째, 해당 브랜드의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먼저 공유하고 판다. 둘째, 본사에서 교육하는 것, 주문하는 것만 하지 않고 진화한 형태로 영업을 한다. 셋째, 매출 겸손을 끝까지 지킨다. 심지어 동네 사장님들에게도 하지 않는다. 마지막 넷째, 해당 브랜드를 본인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다면 적어도 계약 기간만큼은 절대적으로 믿어본다가 되겠네요. 비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만 해당하는 차이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과도 조금은 그 결이 같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떠한 것을 내 스스로 선택했다면 믿고 따르는 것, 나아가 진화한 이 능동적인 형태로의 삶 역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권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